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세 번째 챕터죠. 3장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3장은 내용이 사실은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를 이제 물리에서 써먹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 벡터를 배우고 나면서부터는 물리가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벡터, 물리하고 섞이지 않은 벡터의 성질 자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리를 전공을 하거나 공학 계열에서 역학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벡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형대수의 행렬 있죠. 행렬을 포함한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선형대수, 행렬하고 벡터를 다 포함해서 다루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일반 물리에서 이제 써먹는 것 위주로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벡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이게 이유가 물리량을 구분하면 스칼라와 벡터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럼 스칼라하고 벡터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스칼라로 표시되고 벡터로 표시되는데 벡터도 아니고 스칼라도 아닌 그런 물리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건 크게 스칼라하고 벡터 위주로만 다루기 때문에, 그럼 스칼라로 표시되는 게 뭐냐? 스칼라 물리량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에너지, 질량, 시간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예요. 물리량의 성질이 크기만 있어요. 그래서 크기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숫자. 근데 이 숫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쓰면 돼요. 정수, 자연수, 정수, 뭐 유리수, 무리수 다 포함해서 실수까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복소수 있죠. 허수, 복소수. 복소수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요. 실수부, 허수부.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는 수학적인 구조는 벡터랑 유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로 표시되는 양, 실수 하나로 표시되는 것이 스칼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실수에는 종류가 음수가 있고 영이 있고 양수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뭐 유리수든 뭐 무리수든 정수든 상관없이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그래서 음의 스칼라, 음수요. 음수가 갖는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는 스칼라는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0보다 작은 쪽에 쓴다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의 스칼라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음의 스칼라를 뭔가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스칼라의 부호의 관계는 플러스일 때는 늘어나는 거,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 때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다가 온도는 바로 더하기는 안 되고 질량에다가 근데 질량은 양수밖에 없네요. 두 개의 질량을 더하면 둘 다 양이니까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음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럴 때 양의 에너지에다가 음의 에너지를 더하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의 스칼라는 방향이 아니라 크기다. 자, 두 번째로 벡터는 크기만이 아니고 방향도 갖고 있는, 방향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양을 벡터량으로 정의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러한 벡터의 예가 뭐가 있냐? 변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물체가 변하는 거, 위치가 변하는 건데 일직선에서도 사실은 변이가 있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왼쪽으로 이동했느냐. 그게 방향이죠. 근데 이제 2차원, 3차원에서는 원점에서 뭐 이 방향으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갔느냐, 방향이 다 다르죠. 무한의 방향이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 변이가 방향을 갖고 있고, 변이로부터 정의되는 가속도, 속도, 가속도가 다 벡터예요. 벡터. 그런데 이러한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벡터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의미가 있어요. 음의 벡터는 반대 방향.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얘는 양수로 표시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벡터를 표시해요. 그래서 벡터를 기술하는 숫자가 두 개인데, 사실은 최소한 두 개인데, 그 크기가 양의 실수로 정의하면 되고,
나머지 방향은 이제 각도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각도로 표시하면 돼요. 음은 그냥 반대만의 음이고, 그렇게 벡터가 정의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일직선에서는 사실은 일직선 운동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스칼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이 동급이에요.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 운동, 일직선 운동은 스칼라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기술이 됐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벡터예요. 그래서 일직선에서의 벡터는 스칼라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스칼라가 방향이다, 왼쪽이다. 그거는 이제 특정 의미에서 수직선에서 방향, 벡터 대신에 스칼라를 쓸 때는 음의 스칼라가 왼쪽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칼라의 뭐 마이너스 에너지 같은 경우, 온도 같은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값은 줄어든다. 이 증가냐 감소하느냐의 관계고요. 벡터일 때만 마이너스가 방향이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게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일과 에너지 같은 거 배울 때 음의 마이너스의 에너지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정확하게 처음부터 기억하고 갑시다.